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1파트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1대1로 화상 채팅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학하고 모든 걸 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강화의 우리 칠판도 구입을 했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과학을 아마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강의가 다 올라갈 겁니다. 자, 7개 강의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집중해서 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파트입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라. 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물리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화학 변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화학 변화가 어렵습니다. 알겠죠?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물리 변화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이다. 우리가 물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 힘을 줘서 뭐 변형을 준다라든가. 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 있어요. 그럼 그 밀가루 반죽을 쪼물쪼물쪼물쪼물 하게 되면 밀가루 반죽이 막 이렇게 모양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밀가루 자체의 성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밀가루를 오븐에 넣고 쪄버리면 밀가루가 빵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완전히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리 변화가 좀 쉽고 화학 변화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물리 변화부터 책에 나와 있죠. 페이지 10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쪽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물리 변화는 모양이 바뀌든가 또는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경우를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컵이 깨진다라든가 종이가 찢어진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죠. 그죠? 또 우리가 막 빈깡통이라고 막 찌그러뜨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물리 변화. 또 상태 변화라는 게 뭐예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어요. 그러면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똑같은 H2O거든요. 그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질의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뭐 그런 정도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무슨 변화? 물리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 변화 현상에는 뭐 확산도 나와 있고 녹는 과정인 용해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확산된다고 해서 퍼져나간다고 해서 뭐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기서 누구가 뿡 하고 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냄새가 퍼져나간다고 해서 뭐 방귀 냄새가 향수로 바뀐다라든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많은 아빠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뿡 낄 때는 나에게서는 이 방귀 악취지만 여러분들 코에 들어갈 때쯤이면 향수로 바뀔 걸 기대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물리 변화니까요. 그래서 물리 변화는 그 분자 자체 성격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 그래서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방금도 했지만 확산이라든가 또는 용해 과정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나옵니다. 자, 화학 변화는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연소 반응이 나와 있고 앙금 생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소 반응 그리고 앙금 생성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배웠다고 상당히 고급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연소라는 말뜻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그죠 가스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소와 결합해서 뜨거운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합니다. 자, 화학 변화에는 연소도 있고 사실 녹쓰는 현상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소화 부패.
소화, 부패.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화학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가 아까도 그랬지만 선생님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학 변화가 종류가 많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가 나와 있죠. 물리변화, 화학변화. 사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이렇게 수전기를 그렸어요. 자, 이게 물이라고 생각할게요. 물. 그러면 이러한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이 물리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뀐 건 아니죠. 단지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졌죠.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분자 배열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변화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리보다 멀어지거나 또는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배열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자 종류 자체는 바뀐 게 아니죠. 분자 종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의 배열은 달라졌지만 거기 보면 원자의 배열이나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숫자나 또 분자의 종류, 분자의 개수, 물질의 성격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물리변화에서는 오직 뭐만 변한다고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는 분자의 배열이라고 합니다.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화학 변화는 어떨까요? 완전히 요 산소 부분이 따로 결합이 되어서 산소 분자가 되고 수소 두 개가 따로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수소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자들 자체가 떨어져서 뭔가 배열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자 배열이 달라지고 분자는 아예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라는 것은 이 완전히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 배열이 달라지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분자의 성격이 다르겠죠. 그죠? 아까는 물이었다면 이제는 산소 분자, 수소 분자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쉽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화학 변화는 굉장히 복잡고 까다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의 예는 확산과 용해가 있었고 화학 변화는 연소, 앙금 생성, 녹서는 현상, 소화, 부패,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색깔이 바뀌고 이 전부 다 화학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12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깨끗하게 짝짝 잘 닦이죠. 그죠? 자, 이게 일반 유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칠판은 난반사 유리라 그래요. 난반사. 그래서 이 빛이 비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그죠? 어지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난반사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영화관의 스크린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난반사도 또 배울 기회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화학 반응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화학 반응에 보게 되면 거기 수소 분자가 두 개가 있고 더하기를 산소 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이렇게 물 분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학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게 H2인데 H2가 두 개가 있었고 O2가 한 개 이런 생략하죠. 그리고 H2O가 몇 개 만들어졌어요? 두 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화학 반응식의 특징은 화살표 이전의 것을 갖다가 반응 전이라 그러고 화살표 이후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반응 후라 그럽니다. 이게 이쪽을 반응 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반응 후가 됩니다. 그렇죠.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반응 전에 어떤 분자들이 있었는지 분자의 종류를 알 수가 있죠.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반응 전 분자의 종류,
또 반응 후의 분자의 종류, 또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결합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물질을 알 수 있고 뭐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만드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단계에 맞춰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먼저 1단계는 한글로 적어 봅니다. 먼저 수소가 있었고 그리고 산소가 있었는데 둘이가 결합이 되어서 수증기가 되었다라고 한글로 적어 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한글을 분자식으로 바꿔줍니다. H는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H는 H2 상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O2고 그리고 수증기는 H2O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2단계고 3단계는 양쪽의 원자의 개수를 맞게끔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수소는 H2 두 개고 H도 두 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산소는 어때요? 한 개고 두 개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산소를 두 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2를 붙여야 돼요. 항상 이 앞쪽에다 붙여야 됩니다. 자, 2를 붙이면 수소가 4개가 돼요. H가 4개가 되고 2 곱하기 2니까 O는 2개가 됐죠. 그죠? 그럼 O는 개수가 맞지만 수소가 또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2를 마저 붙여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해서 그때 아래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파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거기는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반응 전에 질소 분자 1개랑 수소 분자 3개가 결합되면 암모니아 분자 몇 개가 만들어져요? 2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덜 헷갈리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질소 분자가 1개가 있어요. 그렇죠? 수소 분자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수소 분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암모니아가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자, 질소 분자가 이렇게 하나씩 가고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죠, 그죠? 원자 이렇게 붙으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완성하니까 그림이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죠. 자, 그래서 질소와 수소와 결합해서 암모니아. 그러니까 반응 전의 물질은 질소와 수소다. 반응 후의 물질은 암모니아다. 그러니까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물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응과 생성을 할 때 이 원자의 개수 뭐 이런 것들 비율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자비는 1개, 3개, 2개. 원자는 N이 2개, H가 6개. 그렇죠? 반응 끝나고 놔두면 원자 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거기 적혀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또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 또 입자수의 비율입니다. 비율 1대 3대 2죠. 질소 분자, 수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의 비율이 1대 3대 2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가 계산 문제인데요. 옆에 페이지 있죠. 10번 문제를 일단 풀어드리고 이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CH4 이게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메테인은 보통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는 메테인이라 그러지 않고 메탄가스라고 얘기합니다. 메탄가스. 도시가스죠? 그렇죠. 도시가스예요. 천연가스입니다. 자, 이 메테인이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하는데 앞에 숫자가 2가 적혀 있죠. 그리고 연소하고 나면 C와 O가 결합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H와 O가 결합되면 이 수증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요런 상황에서 요 앞에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CO2는 맞죠? C 한 개에 O 두 개가 결합했어요. 자, 여기 보면 C가 한 개가 있고 H가 네 개가 있고 O가
4개가 있습니다. 반응 전에 그렇죠. C 1개, H 4개, O 4개입니다. 그럼 CO2를 만들다 보면 4개 중에서 2개 가져오죠. 그럼 2개밖에 안 남아요. C는 1개 없어지겠죠. 그럼 CO2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는 거는 뭐예요? H 4개랑 O 2개죠. 그러면 H2O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2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끼워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응 전에 원자수와 반응 후의 원자수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식으로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